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과연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 끝까지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죠? 끝까지 선방해주면서 지수는 플러스대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을 보면 크게 좋지 못한 장이었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장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에 좀 선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동시호가, 종가 무렵에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약 1,6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1,7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이 함께 매수에 동참을 해주면서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플러스 권역의 종가를 형성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조정의 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보다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무게를 좀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이 금일 지난 주말이었었죠. 상대주 2%가 넘는,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만약에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장 전략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일단 압축을 해놓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즉 지수가 적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약 1960포인트 정도 때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약 1930 정도 1차, 2차 밴드를 좀 설정해 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그리고 상방으로 좀 보게 된다면 2050포인트대까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승 쪽보다는 조금 더 옵션 만길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워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외국인 기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 물량은 좀 나왔는데 큰 매도 물량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들어온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데, 사실 이런 장의 분위기는 왜 만들어 나가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변동성의 구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기대해보자 그래서 558선을 넘어서서 560선까지 왔었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또다시 583선까지의 변동성 랠리를 지켜보자라고 하니까 또다시 변동성 구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은 가더라도요, 그냥 온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흔들다 간다는 얘기겠죠.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개인분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코스닥, 지금부터 이제 매도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은 루머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들을 보더라도, 코스닥, 지금 종목별 장세,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과도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 랠리 구간 속에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지지를 정확히 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월봉상 보면 지금 1, 2, 3, 4개월의 강한 양봉들, 즉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물론 툭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떨어질 장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지지상 밑에 구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은 변동성 랠리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올라오고
올라오는 22평이 지금 이제 좀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그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격을 좁히려 약간 들어오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어떤 구간이 나오고 있다. 요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랠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답은 명확합니다. 포트폴리오 재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골치 아픈 종목, 머리 아픈 종목, 그 다음에 이 종목 꼴도 보기 싫다는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은 반드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종목 재편, 즉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재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교체를 해드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고 문자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역시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계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내 멘트는 우리 정 멘토님이 해주실 겁니다. 증시 큐어 보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편을 이용한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이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정해사단에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벤트가 있죠? 예, 바로 대안주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대안주에 대한 이벤트, 즉 재밌는 오답,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정예사단의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에 대한 CD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당첨이기에 대한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 이벤트, 자, 이 대박 이벤트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바로 대안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중소형 IT 부품 기업입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파이오링크를 매수를 하셨어요. 15,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ADC, 즉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이 해외 시장, 이 해외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국산에 좀 성공을 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같은 흐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쌍끌이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종가권역이죠. 15,750원짜리대죠.
이 자리대부터 약 16,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에 대한 지금 저항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성장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500원 자리대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상장을 했을 당시에 좀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약 한 2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14,000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52,000원에 비중 20%라고 442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컴투스 최근에 이 낚시 게임에 대한 낚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부과가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52,000원대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이 있고 지금도 건전하게 조정받고 다시 금일도 이제 갭 하락을 했다가 갭 하락에서 조금 더 빠졌다가 아래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종가를 다시 고가를 만들어 놓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지금 일봉상 보시게 되면 5위평, 12평, 22평이 이제 고개를 완전히 꺾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봉은 아직도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살짝 즉 둔각에서 살짝 등 구간이 되죠. 근데 주봉의 강한 이 지지선대인 122평대를 명확히 지켜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이제 그 중심선상이 되는 26위평 위를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게 된다면 5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다 이 얘기 드리겠고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둔각이기 때문에 강하게 오르고 분명히 횡보 나오고 다시 재상승의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재하락의 부분이 나올 때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때 방향성 보고 손절을 감행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가서 수익으로 나올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횡보구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네요. 13,0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과거에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BMW 전기차죠. 24일날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13,000원짜리대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내일장에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 자리대인데요. 금일 자리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7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밀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즉 11,300원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즉 지금 자리대, 과거에 형성됐던 전고점 자리대는 약 11,000원대 초반권역에서부터 아마도 13,000원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등락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출신 대표이사가 좀 선임이 됐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이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박스권역, 즉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또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1833님, 정답, 잉크테크, 수고 많이 하이소, 믿고 따릅니다. 이래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믿고 따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땡입니다. 자, 정답, 잉크테크 아니에요. 4252님, 대덕전자, 땡입니다. 이분은 계속, 진짜 고정팬이신데 많이 틀립니다. 토요일 몸이 아파서 못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혹시 4252님 오늘 오셨어요? 자, 제가 몇 번이나 찾았는데, 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 싶었더니만, 몸이 아파서 못 오셨네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진소재인데요. 현진소재, 6,800원에, 비중 20%라고, 3891님 남겨주셨어요. 자, 현진소재가 최근에
전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이 부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쉽게 꺼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횡보 나오고 이 횡보에서 박스권을 뚫었는데 왜 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냐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산을 이루면서 내려와 버리면요, 이게 보통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박스권이 이루어졌었죠. 그죠? 박스권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회사고, 그 다음에 추세상으로, 아직 각도를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주 인수권은 그래요. 지금 회사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발행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금적인 부분, 즉, 유동성적인 부분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주가의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에 가깝습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올 때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의 어떤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판단을 해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확장 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진 소재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좋게 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주봉상으로도 계속 각도가 죽어나가고 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가능하면 풍력 쪽을 보지 마시고 신재생 에너지도 바이오가스 쪽으로 자꾸 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왜? 풍력 쪽에 아직 실적이 턴이 안 됐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820원이면 오늘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명확히 해두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찾아볼게요. 일봉상에서 보면, 자, 요 자리가 깨지면, 6,400원대가 깨지면, 결국은 손절을 좀 감행하고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 밑에 부분까지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일단 어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모멘텀이 불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 이후의 일입니다. 확 떨어졌다가 올라와봤자, 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 반드시 지키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수익 구간으로 변환되면 가능하면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빠져나오시라는 얘기까지 당부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하우시스네요. 15만 8천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건자재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수혜 부분들,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올해 지난달 3월 6일경에 거의 17만 8천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장기적인 하락세대가 현재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15만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3월 25일경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약 4%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이중바닥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려 내려올 것이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15만원짜리대, 즉 이격 조정보다는 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의 5개월선도 이탈이 됐고요. 주봉상을 놓고 봤을 때 20주선 자리대, 즉 20주선 자리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15만원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4만원대에서 13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즉 13만원대에서 17만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있어 보이니까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5만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16만 2천원에서 5천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에 힌트 주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LG 계열사의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작년 주당
50원을 배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대구에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제가 잘 압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다. 그 점 참고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스미디어요. 아, 나스미디어요?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17,400원에 50%요. 17,400원에 50%. 예.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게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요. 이제 오늘 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예. 이걸 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 좀 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불안해서, 비중이 좀 많아서, 예.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목소리가 되게 있거든요. 아,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어요. 예, 예전에도 상담을 한번 하셨죠. 근데 예. 그때도 제 기억에 의하면 고점대, 즉,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선택하신 게 맞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올라온 종목을 선택할 때요,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예. 올라온다고, 자, 이게 이제 각도를 세워서 예각을 세워갖고 올라오면 모멘텀이 부과가 되니까, 자, 이게 쭉쭉쭉 가서 2배가 가는 것도 있고 3배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것마다 들어간다고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걸 잡으시면 이렇게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8% 가까이 빠져버리면. 그죠? 예. 근데 나스미디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부과가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실망 매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 주의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어닝 시즌이나 이런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요. 그때는 예각 기법이 아무리 적용돼도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쉽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별로 기간별로 또 다른 기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왜 갑자기 GS라든가 KT라든가 이런 종목을 방송에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낙폭과된. 제가 한 번이라도 각도 죽은 종목 들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죠? 근데 예. 최근에 막 GS, KT 막 들고 나왔어요.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반기보고서 제출에 대한 어닝 시즌과 관계돼 있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예각기법에 대한 종목이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도 성장성을 플러스된 성장성이 실망 매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본인께서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어떤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기법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자, 어설프게 배운 기법은 오히려 본인의 손실을 키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배우세요. 예각기법은 명확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안 그래도 좀 관리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이 구간대가요, 바로 이제 3월달이죠. 횡보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구간대입니다. 그죠? 오늘 하락한 구간대가. 이 사이에요. 그러니까 15,600원하고 16,700원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거렸던 자리예요. 3월달에. 그런데 이걸 순간적으로 위에, 이걸 16,700원대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지 못 받고 툭 밀렸어요. 그러면, 딱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15,600원대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걸 견디고, 여기서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하고 이 밑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예.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저는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좀 반등이 좀 반등이 나올까요? 나오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꺼졌다가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아, 비중이 지금 50%시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자, 15,6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비중이 50%니까 담으실 때 너무 많이 담으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많이 생각을 못 하는 빠지니까. 거예요. 예. 지지를 예측하셨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17,400원대에서.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견뎌보세요. 예.
일단은. 예. 견뎌보시다가, 아, 이거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자, 예. 15,600원을 깨고, 야, 이 밑으로 더 빠지겠다, 15,000원 더 깨겠다 싶으면, 그때는 던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예. 제 입장이라면, 견뎌보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오늘 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뭔가 이게? 실망 매물이죠, 결국은. 예,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이 좀 길어져서 그런데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관리 좀 받아야 되니까 연락해 예. 주십시오.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71,000원이고, 예. 71,000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입니다. 30%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좀 올랐는데요.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더 갈 수 있을 것 한 같아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크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71,000원이시잖아요. 예.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가 되면 예. 한 번쯤은 좀 덜어두셔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미니 경기 부양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철강주도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따져보게 되면 실적이 뚜렷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오래되셨어요? 매수하신 지가?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실 의향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 빨리 들고 나오고 싶어서 그래요. 빨리 털고 나오고 싶어요? 예, 예. 아마 매도하시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죠? 네. 자, 일단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저항대로 좀 부딪힐 겁니다. 네. 그러면 한 번쯤은 더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주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편하신 대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저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것 같아요. 72,000원대 맞고 조정을 받게 되면 네.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냥 좀 참아가지고 약 한 77,000원에서 78,0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덜고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숙입니다. 금호석유.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신대요? 96,500원에, 예? 96,500원에 20%입니다. 96,500원에 20%? 네. 예. 근데 자, 이게 예. 자꾸만 빠지고 좀 화학주 다른 거는 LG전자 아니 LG화학은 가는 것 같은데 이 금호석유는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종목 상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유화학 섹터는 3분기 이후가 돼야 아마 살아 돌아올 것이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올해는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 가는, 즉, 예전처럼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다 가는 그런 장세는 안 나와요. 주식시장이 그만큼 투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정유화학은 3, 4분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3, 4분기 정도는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실적들이 턴이 될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기대감도 그때쯤 돼야 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가시려면 자, 3, 4분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만약에 3, 4분기까지 못 기다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이 종목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 보고, 자, 이제 8월달, 9월달쯤 돼서 재매수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 그때도 이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시청자분이 선택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자,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손절을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겠죠. 끝!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다른 종목 어떤, 그러니까 좋은 다른 종목 종목이 지금 있겠습니까? 시장에 올라올 때 저희가 대안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개 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요. 거기서 또 소통을 충분히 하시다 보면 그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해안들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네. 그럼 지금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더 예, 저는 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지난번에, 궁금해서. 네? 네, 지난번에 네. 웨이브를 한 75만 70 얼마? 81만 원에 네. 팔고 네. 또 75만 원가량 내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전문가님이 말씀한 대로 조금 이익 보고 그냥 팔았었어요. 네. 팔고 네. 오늘 제가 75만 5천 원에 좀 들어갔는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겁이 나고 또 전문가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일단은 팔기는 좀 잘 파셨는데, 예. 전문가님이 그렇게 팔으라고 하셨어.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구글 주가도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네이버도 일단 함께 밀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예. 잠깐 추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자리대를 쭉 저점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약 72만 원 정도거든요. 72만 원. 네, 72만 원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72만 원 정도까지 내일 아마도 한 번쯤에 저점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71만 원짜리대가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아마도 매수가 위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즉 75만 5천 원짜리 때 75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아마도 76만 원 이상짜리 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거기에선 비중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예. 절반 이상은 확 20%. 줄이세요. 20%, 20% 예. 하셨어요? 그럼 예.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예. 그래서 추가도 네. 조금 더 한 10% 더 전문가님이 하라고 하면 하려고요.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는 반대예요. 왜냐면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6% 급락이 나는데 거래량까지 좀 터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2월 달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바로 회복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때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76만 원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71만 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좀 71만 원이 손절로 그럼 할까요? 네, 그렇게 좀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80만 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B 세미콘이요. LB 세미콘요? 예. 네. 매수가는요? 3,300원에 30%요. 3,300원에 3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걸 한 1년 넘게 주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손절을, 어느 정도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까지 올라오면은 해야 될 것 같은지. 얼마까지 올라오느냐가. 이 LB 세미콘하고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방송, 예? 네패스 아닌가요? 그래, 테스나죠, 그죠? 여보세요? 아, 예. 예.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테스나가 이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입니다.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죠? 그런데 테스나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테스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자, LB세미콘은 동반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속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성장성은 부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수급적 측면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수급만 받쳐주면 언제든지 해결이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회사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관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외국인만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손을 대고, 개인들하고 외국인하고의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손을 계속 대니까 지금 개인들은 계속 털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을 따라간다고 수익이 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업황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돼요. 판단은 이미 내려졌어요. 그죠? 판단은 내려졌는데, 자, 저항대가 보이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저항대를 우리가 추세선 한번 꺼보자고요. 그죠? 추세선은 돌파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 돌파가 됐고, 위에서 올라오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자, 직선 평행선 때의 추세선입니다. 저항대라고 보이는 것이,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300원대 부근하고, 그러니까 2,300원대 저항대가 오니까 자꾸 몸가고 밀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앞부분에서 한참 횡보했던 구간이고, 자, 여기서도 지지받았던 구간인데, 지지받았던 구간이 무너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한 저항대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예.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방송에서, 강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저항대를 뚫지 않는 한은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올라오게 되면, 이 두 번째 저항대 2,600원대에서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600원대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2,300원대가 오면 조금 재매수를 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현명하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여기 업황이 이렇게 터닝할 건 없나요? 터닝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되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수급적으로 그냥 꼬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관이 전혀 손을 안 대니까 그래요. 네. 그 점 고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2,600원대 위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자라든가 전화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 해서 다시 상담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대한주 6곡의 5번째, 6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약 14만 주, 그리고 기관은 3만 주를 좀 순매수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빨래를 했을 때 이 액상비누거든요. 피존에서 나오는 그 엑츠라는 액상비누를 좀 활용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르쳐 주시네요. 그죠? 6번째 하세요. 예, 6번째. 자, 시가총액 390억대입니다. 예, 좀 작은데, 우리가 액트,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그 영화 찍을 때 그 액션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34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수익 중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인데, 내일이 조금 분기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비치 발표가 좀 있죠? 내일이 아마도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서
떠서 출발하는 흐름이 나오든 아니면 조금 밀려서 나오든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8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나와줬었고 거의 61.8%의 되돌림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에는 절반 정도 일단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33만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셔서 내일 좀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6025님, 플렉스컴 아님 하이셀, 플렉스컴 땡, 오와 하이셀 땡. 자, 3497님, 대덕 GDS, 증시 Q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땡. 자, 수고하세요. 자, 그 다음, 바로, 이분 정말 웃깁니다. 예. 아까 저 액상 세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대로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7945님, H! 땡입니다. 액상 세제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하십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인데요. 16만 7,500원에 비중 20% 손실이 늘어납니다. 대처법 부탁드려요. 1355님 남겨주셨는데 메디톡스에 대해서 제가 17만원대 이상에서도 계속 18만원대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둔각을 만드는 구간이다. 위험한 구간이니까 일단은 빠져나오시라 아니면 익절을 잡아가시라 이 얘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디톡스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드렸는가 하면 대체 시장이 있어요. 무슨 대체 시장? 즉, 이 보톡스에 대한 대체 시장, 시술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외출이 용이한 필러 제품의 어떤 대체 시장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디톡스의 시장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전체 미용 시장이 캐파로 보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가 한번 있었어요. 최근에. 그 급락이 나왔을 때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메디톡스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끝날 구간은 아니다. 여기서 아마 다지기의 구간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또 최근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바로 14만 4천원대가 바닥 부근에서 다지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아래꼬리 달고 그 구간까지는 확보를 해서 주었던 곳이 14만 4천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손절선 14만 4천원을 깨지 않는 한 종가상입니다. 오늘의 종가상 14만 4천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손절선 그 밑에 구간이 14만 2천원까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잡아들고 들고 가시고 자 반등이 나오면 16만 7천원대까지의 16만 7천원대까지 반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16만 7천원에 반등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뒷번호 1905님 인터플렉스 땡입니다. 자, 또 하나 5869님 애경 물음표 AK 물음표 이렇게 보내셨는데 애경이나 AK나 똑같죠. IT 부품입니다. 땡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실리코럭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2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 목표가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실리코럭스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장기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시게 된다라면 25,000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입니다. 그죠? 25,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즉 25,000원에서 25,500원 요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저점대를 지수 조정을 이용을 했을 때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자. 일단 단기적으로 25,000원 이상이 저항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28,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로버인데요. 7,200원에 비중 50%고 2734님 남겨주셨는데, 자, 레드로버, 최근에,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바로 넛잡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죠. 그게 개봉과 더불어서, 바로, 1월 달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자,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이 1월 달까지의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자, 추세를 바로 꺾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게 한 번에 어떤 눌림이 있었고, 그 다음 들고 바로 눌릴 때는 이것은 결국은 둔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즉,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둔각을 만들면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계속 평행선을 만들면서 이 구간 내에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예각 다음에 둔각이 나온다고 그랬죠. 둔각이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와 여기입니다. 바로 6,900원대와 7,500원대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또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게 강한 갭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또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강한 갭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이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500원대 이상의 강한 갭,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손절선 굳이 제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박스권 상단 하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종목이다는 점, 둔각을 만들면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하셨네요. 13,7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산업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접어놓고 난 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조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24일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마도 주가가 12,000원짜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12,950원이니까요. 12,700원 자리대가 깨게 되면 아마도 61선 부근까지 이 자리대까지 밀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 12,700원 자리대, 2차적으로 12,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짧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13,500원, 2차 14,500원 이렇게 좀 잡아놓고 일단 먼저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당첨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첨자가요, 9200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빰빰빰빰! 자,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 공개방송 진행하셨죠? 예, 오늘. 공개방송,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장중 공개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무료였으면 또 들어오신 분들에게 단기 매매로 좀 수익을 주셨다고 하던데, 오늘 자랑 좀 실컷 해주시죠. 예, 한 8개월 만에 장중 공개방송을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심리가 좀 많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종목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좀 얻었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고죠. 증시 기업세 끝나고 난 이후에 4시부터 공개방송 또 진행합니다. 시장 전략 그리고 그 대안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장중 공개방송 진행하신다면서요? 예, 내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멘토님의 장중 공개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대안주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여러분, 시장,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장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장부터 계속 시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될 시기라고. 이 점 여전히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들 내십시오. 자, 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